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강의 신경계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잔소리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문제 푸는 거는 제가 풀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시고 풀어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요령과 경험치를 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참고용으로 문제를 좀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5강은 26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9페이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보시면 사람은 신경계를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계 둘 이제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경계를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나눴네. 그러면 중추신경은 다시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까지 해서 이제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척수가 있습니다. 신경의 전달 통로 척수.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척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한번 봅시다. 자,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이거 뭐야? 중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심성. 그래서 이거는 운동신경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심성, 구심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신경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채성신경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 2개로 되어 있으면서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뭐야? 자율신경이야,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해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뇌하고 수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뇌는 신경세포체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겉질의 색깔이 진해요. 진한 게 무슨 색이야? 이제 회백색. 됐지? 수는 반면에 신경세포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쪽이 회백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겉질이 회색질이다. 아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보시면 뇌신경은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뇌에 있으니까 뇌신경 아닌가요?가 아니라 뇌에서 뻗어 나오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불렀었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12쌍입니다. 자, 다시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 뭐죠?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 자, 이거는 31쌍이지. 31쌍.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볼 때 얘네들은 말초신경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니은은 거짓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볼게. 동그라미 니은은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나뉜다. 그쵸? 자율신경은 싸움 도주신경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신경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다 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아래쪽에. 그림은 신경계의 일부이다. 그림 신경계예요. 알았어. 동그라미 기억하고 동그라미 니은이 작용하였을 때 반응을 표가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와 B는 척수하고 뇌 중에 하나이다. 뭐 보이는 대로 쓰면 되죠. 자, 얘가 이제 뇌고요. 얘가 척수구나.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뭐다? 중추신경이구나. 중추신경.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읽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하고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A와 B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이요. 동공을 확장시킨대요. 얘들아, 여러분 동공은 눈이죠, 눈. 그럼 눈과 관련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중뇌에서 일어나는 거지. 중뇌에서. 됐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 자, 뭐냐면 중뇌에서 출발하는 녀석, 중뇌나 연수에서 출발하는 동공과 관련되는 자율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동공이 확장됩니다 라고 했어. 그럼 동공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중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척수로 내려갔다가 척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그라미 기억신경은 B에 해당하는 거야. 뭐? 여기 척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척수에서 출발을 하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수 신경이 되겠지? B라고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척수 신경이라고 써야겠지? 둘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얘는 중추신경이고 얘는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말초신경이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심장박동이래요. 그럼 심장박동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지? 연수가 하는 거예요. 연수는 호흡, 소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거야. 근데 심장박동을 뭐 했다 그랬어? 억제했다라 그랬지. 그럼 억제했으니까 교감입니까? 부교감입니까? 부교감이지. 그럼 부교감이 출발하는 곳은 어디야? 연수죠. 연수에서 컨트롤을 하고 연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연수에서 출발하니까 이거는 뇌신경이라고 하면 되겠지. 대뇌부터 연수까지는 뇌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료 문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함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보기 볼게요. 보기 보시면 A, B는 중추신경계냐? 그죠? A, B는 중추신경계.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땡그라미 기억의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체가 B의 회색질에 있느냐? 땡그라미 기억은 동공을 확장시키니까 교감신경이었거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전섬유, 신경절 전섬유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척수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럼 척수 안에 바깥쪽에 있겠어? 안쪽에 있겠어? 자, 안쪽에 회백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네요. 다음 세 번째, 니은은 체성신경입니까? 아니요, 둘 다 자율신경이었어. 그래서 디귿 틀렸다. 그래서 그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개념 이야기 할 때 하나 말씀 일부러 안 드렸던 거 얘기를 좀 할게. 여러분들 식물인간하고 뇌사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시. 식물인간하고 뇌사의 차이가 뭘까요? 뇌사. 자,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식물인간은 대뇌 쪽이 고장이 난 거야. 대뇌 쪽이. 그러니까 좀 그림이 좀 확인하진 않는데 여기 PPT로 해서는 이쪽에 대뇌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거나 상실된 사람들은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뇌사는 말이야. 뇌사는 물론 이제 대뇌하고 소뇌도 고장이 났겠지만 여기 간뇌 밑에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난 사람을 뇌사라고 불러요. 조금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길 건너서 이렇게 만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교통사고 난 다음 화면에 보면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냥 창밖에 햇살이 잘 드는 병실에 그냥 멍하니 누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식물인간이야. 근데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것저것 막 호흡기도 꽂고 뭐 막 어떤 전선들을 꽂고 막 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기계가 작동이 되면서 누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뇌사야. 자, 무슨 말씀이냐? 물론 이제 둘 다 심각한 병입니다만은 식물인간은 대뇌 쪽에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럼 아래쪽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뇌예요, 간뇌. 여기지? 간뇌야, 간뇌. 간뇌의 기능이 뭐였지? 그렇지.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야. 그러니까 간뇌가 없으면 얘는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멍하니 있고 너 누구니 하고 있어도 운동은 못하고 멍하니 하고 있어도 숨 쉬거나 뭐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 체온 조절하거나 혈당량 조절하거나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뇌사자는요, 여기 간뇌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중뇌나 척수 이런 데도 다 이제 당연히 고장이 났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 스스로 숨도 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돼. 스스로 심장박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인 심장 충격기를 달아야 돼. 스스로 쉬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혈액투석을 계속해야 돼. 그런 사람을 이제 뇌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존엄사라고 하나요? 존엄사, 안락사 이제 그런 것들 대상이 누구냐? 이거 이제 개념 흔들리시는 분들은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존엄사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뇌사자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연명 치료하는 경우에 이 사람을
그냥 연명 치료를 멈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지. 자,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서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 보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가는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여기 살아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얘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보시면 동공반사가 일어나느냐?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뇌, 이 녀석 중뇌라 그랬지? 그러면 얘 동공반사 안 일어나겠지. 그치? 중뇌가 고장이 났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전부 다 대뇌에 고장이 났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와서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기관 땡그라미 기억과 땡그라미 니은을 나타냈고요. 대동맥 심장과 연결하는 신경 A부터 C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A부터 C는 교감, 부교감, 그리고 감각신경 중에 하나래요. 그럼 그림만 보고도 A, B, C는 금방 맞출 수 있겠다. 뭐야? 자, 얘 한번 보시면 얘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띵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감각신경이 되는 거지. 감각.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는 신경절이, 말초신경에 신경절이 이렇게 있고요. 신경세포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자율신경이 되는 거고, 그 자율신경 중에서 절전섬유가 기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되는 거지. 아, 얘가 부교감이구나. 그럼 이제 하나 남았지? 여기 절전섬유가 짧아? 얘가 교감이구나. 여기다 쓸까요? 교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문제 다시 읽습니다. 땡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척수와 연수 중에 하나래. 그러면 이 기억하고 니은이 척수인지 연수인지 그거 물어본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한번 보자. 일단은 대동맥에서 감각이 들어가는 것 가지고 얘가 척수인지 연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심장에 연결이 돼 있어. 뭐가? 부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출발해서 심장에 도착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연수라 그랬지. 이거 연수야, 연수. 이렇게 유추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만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겠지. 경험치 쌓으셔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얘가 연수니까 얘는 뭐겠어? 척수겠지. 교감신경은 100% 척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기억의 땡그라미 기억은 연수입니다. 맞고요. 니은에 보시면 A의 신경세포체는 기억의 속질에 있습니까? A의 신경세포체 여기 있네요. 안과 문제죠? 그죠?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B와 C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같으냐? 자, 부교감 신경 끝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뭐였지? 아세틸 콜린이었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 신경 끝에서 나오는 게 뭐였지?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게 나오는 게 교감신경의 절후섬유 끝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둘의 물질의 종류는 달라. 자, 7번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 다 뭐냐. 가끔씩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아드레날린하고 어떤 책에 또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책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고 또 이제 어떤 일부 책에서는 좀 옛날 책이긴 한데 소아드레날린이라고 나오고 막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뭐 다른 거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 똑같습니다. 요거 네 개 다 똑같은 표현이야. 물론 이제 생화학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거의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뭐 책에는 아마 이거하고 이거로 나왔을 텐데 제가 수업을 지난 영상에서 이걸로 했다고 혹시 다른 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8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8번을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 영상에서 개념 이야기할 때 대뇌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고등사고작용 한다 그랬죠. 근데 고등사고작용하고 우리 수능 특강에는 뭐 텍스트가 되게 많이 써져 있고 뒤에 뭐 자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게 뭐냐면 대뇌의 겉질에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대뇌의 각각의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료는 다 주어지니까 그 자료를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그림은 사람이 언어 활동을 할 때 대뇌 겉질에서 물질 대사와
활발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MRI 들어보셨잖아. MRI 중에서 fMRI라는 게 있어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환자한테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물질이 추적을 하면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뭐 그런 이제 의료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뇌과학에서도 쓰이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뇌의 각 부위별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을 할 때 여기 옆에 측두엽 죄송합니다. 말을 들을 때 여기 측두엽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여기에 청각 정보가 들어가는 소위 청각령이 있다는 거야. 자, 다시 글자를 볼 때 여기 뒤쪽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에 시각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눈에서 정보가 들어가면 내 뇌의 뒤쪽으로 이제 영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을 할 때는요. 말을 한다는 건 운동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운동을 명령 내리는 부분은 여기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수리의 살짝 앞쪽에 이렇게 이제 측두엽 속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다시 말을 만들어낼 때는 여기 앞쪽에서 한다는 거야. 자, 요거 잠깐만 생각해봐. 말을 하는 거랑 말을 만드는 게 다른 건가요, 선생님? 네,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데 입이 막 버벅버벅 거리는 적 있어요? 소위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기억이 안 나거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야. 말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해가지고 전두엽에서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운동령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경우에 아는 거 많은데 되게 더듬는 친구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경우에 요 두 개가 이제 약간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럼 보기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보기에 뭐로 봤는지 볼게. 기억에서 A는 후두엽, B는 측두엽에 속하느냐? 이건 눈으로 보는 거 아니니? A가 옆쪽에 있잖아. 얘가 이제 측두엽이고요. 측두, 옆쪽 머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얘가 뒤쪽에 있잖아. 그럼 얘가 후두엽이지. 후두엽이 시각령이고 측두엽이 청각 또는 미각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서 C가 손상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느냐? C가 손상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제가 예로 해드린 거랑 반대네. C는 고장이 났는데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이 말은 말 같지 않은 말이죠. 돼요? 다시 한번. 얘가 고장이 났는데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고장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런 거 비하하면 안 되지만 중2들이잖아. 중2들은 전두엽이 여기 이쪽 앞쪽에 말을 이쁘게 만들어내는 전두엽, 즉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중2, 중3들, 소위 중2병 걸린 애들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뇌에 조금 이상이 생긴 거야.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른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사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대뇌 겉질은 기능에 따라서 분업화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땡그라미. 정답은 나 하시면 되겠지. 자, 이제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역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이제 몇 해 전에 전국연합평가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좀 의아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림은 척수, 방광, 요도의 골격근. 자, 요도의 골격근의 밑줄을 쫙 한번 그어보세요. 예, 연결된 뉴런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A, B, C가 이제 뭔지 한번 찾아보자. 자, A를 보시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띡 그냥 떨어져 있지? 그러면 A는 뭐겠어요? 이건 이제 감각신경이 되겠지. 감각신경, 구심성 감각신경.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 자, 감각신경이 들어가고 있잖아. 감각신경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 내 몸의 뒤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뒤쪽으로 들어가서 운동신경은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후근을 만들어내고 있겠지. 후근. 그럼 반면에 이제 여기 밑에, 그림으로 밑에, 여기는 이제 앞쪽이 되겠지.
전근이 되는 거고, 이 전근에서 뭐가 나와요? 운동신경들, 원심성 신경들이 뻗어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제 B하고 C를 다시 구분을 해보면 B는 신경세포 하나로 되어 있고 C는 신경세포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신경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C는 자율신경이고 B는 뭐야? 체성신경이 되겠지. 그러면 C라고 하는 자율신경은 무슨 신경이 되겠어요?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서. 그렇지. 절전섬유가 길잖아. 그래서 이제 부교감이 되는 거야.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공부를 그래도 조금 어정쩡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목적지가 방광이죠. 그러면 방광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이었잖아. 교감신경은 방광을 크게 해주고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작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체성신경. 그치? 그림을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여기. 이거 분명 방광 아니죠. 이게 뭡니까? 요도의 골격근이야. 소위 이제 괄약근이에요. 괄약근. 자, 뭐냐? 그거 있잖아. 여러분 쉬 마려우면 바로 쉬 나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쉬 마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 그럼 쉬 마려운데 나 참아야지라고 하는 건 참아야지 대뇌가 명령 내리는 거네. 됐지? 그럼 대뇌가 명령 내리니까 이건 체성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겠네. 그럼 방광은요, 체성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광에서 오줌이 나올 때 오줌길, 이 요도를 조여주는 괄약근, 그 괄약근이 골격근이고, 골격근은 당연히 체성신경과 연결이 돼서 대뇌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지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연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기 볼게요. 보기 보시면 A는 후군이다. 찾았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B는 체성신경이다. 괜찮고요. C에서 뭐가 분비되느냐? 자, 여기에서 뭐가 분비되겠어? 아세틸콜린.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그놈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요거 잘 생각해 주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역시 자료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재미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 뭐냐면, 지금,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척수와 심장을 연결하는 뉴런 A와 B래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다시. 이거 봐봐라. 여기 안 가르쳐 줬어도요, 이 텍스트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척수와 연결된 심장이다. 그러면 척수에서 말초신경이 출발해서 심장에 도착했으니까 이건 자율신경이야. 맞지? 요거 안 가르쳐 줬어도, 요거 안 보여줬어도 이건 자율신경이야. 그럼 자율신경 중에서 얘들아,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라는 거야, 교감. 부교감 신경이 심장하고 연결되려면 연수에서 출발해야 돼. 근데 이거 척수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100% 그냥 교감신경이야. 문제에서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감신경이야. 이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동그라미 A하고 동그라미 B가 신경전달 물질이래요. 동그라미 A하고 동그라미 B가 신경전달 물질이래. 그럼 뭐겠니? A는 아세틸콜린이겠지? 아세만 쓸게요. 그다음 B는 뭐겠니? 아드레날린이겠지? 아드만 쓸게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한다고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한다고요. 다 편한 거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자, 교감신경이 흥분했으니까 심장 박동은 빨라지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해 놓고 보기 보자. 자, 보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별표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기 기억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보기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흥분전도 속도가 A가 B보다 빠르냐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 A는 마리집신경이죠. B는 민마리집신경이죠.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빨라.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야. 제가 이 문제를 왜 찍어드리는지 알겠어요? 이쪽 파트는 되게 지엽적인 것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척수신경하고 뇌신경 몇 쌍인지도 물어봤다 그랬지, 심지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에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소위 절전섬유는 마리집 신경이고요. 뒤쪽은 밑마리집 신경이야. 뒤쪽은 밑마리집 신경이야. 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물론 여기 보기에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 교감신경이 빠르겠어요? 부교감신경이 빠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는 데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그렇죠? 부교감신경이 빠르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교감신경이 싸움 도주신경이니까 훨씬 반응속도 빨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자율신경에서는 절전섬유가 밑마리집 신경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은 절전섬유가 길잖아. 그럼 절전섬유가 길다는 얘기는 교감신경에 비해서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유추하실 수 있는 식견이 있으셔야 된다고. 자, 이런 거 한번 부탁드릴게. 어쨌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A와 B는 같은 물질이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다른 물질이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B가 심장에 작용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에서 그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입니다. 5강은 2점 테스트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가는 위와 연결된 신경 X래요. 그림 나는요, 방광과 연결된 신경 Y고요. 각각 pH하고 수축력을 가르쳐 줬대. 자, 봐봐. 자, 이 녀석이 위와 연결이 됐대. 위. 목적지가 어디라고? 위라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 목적지가 위라고요. 그런데 자극을 줬더니 뭘 자극 줬습니까? 신경 X를 줬네요. 신경 X를 자극을 줬더니 pH가, 윗속의 pH가 떨어졌네요. 그럼 pH가 떨어지는 건 소화를 잘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제 잘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위라고 하는 녀석은 위산을 분비하잖아요. 언제 분비해?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싶을 때 위산을 분비하는 거지. 그러면은 소화작용이 잘 되게 하고 있는 녀석이네. 다시 소화작용을 잘 하도록 해주는 신경이네. 그럼 이 신경 뭐겠어? 부교감신경이겠지. 그래서 X는 부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 가만히 보시면 중학교 때 지식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상식선에서 풀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갈게. 자, 이 녀석은 누구의 수축력이라고 했습니까? 방광의 수축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자극을 줬더니, 이건 이제 Y신경인가 봐. 신경 Y를 자극을 줬더니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졌어요. 그럼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방광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네. 다시 방광이 커져 있다는 뜻이네. 그럼 방광이 커져, 방광을 크게 하는 신경이 뭐였지? 그렇지. 싸울 때 쉬하면 안 돼. 방광 키워야 돼. 교감신경이었어. 그래서 Y는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어때요? 2점 테스트 치고도 괜찮죠? 자, 이런 거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자료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 보기 보시면 기억 X와 Y 전부 다 자율신경 맞네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에 보시면 X,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의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의 회색질에 있죠. 회색질은 맞는데 척수가 아니잖아. 부교감신경 어디서 출발해? 연수에서 출발하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어. 디테일에 조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갈게. Y가 교감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요, 각각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두 개의 물질이 다르네. 그래서 같다, 거짓말. 정답은 GO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3점 테스트 문제는 많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 2점 테스트 문제 단단하게 개념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3점 테스트 문제 중에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대뇌 겉질 부분 기억하고 니은, 여기 앞쪽하고 여기 뒤쪽 이렇게 나타냈대. 혹시 몰라서 전두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전두엽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이렇게 이제 눈이 있다는 거겠지? 여기가 앞쪽이라는 거야, 앞쪽. 됐지? 연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억, 니은 중 하나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신체의 부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싹둑 잘랐나 봐.
그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대. 이게 기역인지 니은인지 맞춰봐야겠어. 그 밑에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것 같네요. 기역, 니은은 각각 우반구의 운동령, 좌반구의 감각령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운동령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운동을 명령시키는 거예요. 감각령은 뭐겠어? 감각이 들어오는 곳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는 입술, B는 손가락과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입술, 여기 입술 있구나. B는 손가락 여기 있구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손상된 사람은,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아요. A가 손상된 사람은 입술을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밑줄 그으시고. 자, 여기가 고장이 나면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운동령이구나. 됐지? 그럼 요 녀석은 운동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령이라는 거 일단 챙겨놓자. 운동령. 자, 그 다음에 기역하고 니은, 이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라 그랬냐면, 둘 중에 하나는 우반구의 운동령이래. 그러면 여기가 앞쪽이니까 여기가 오른쪽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우반구의 운동령이 되는 거죠. 우운.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왼쪽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좌반구의 감각령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기역, 니은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운동령이니까 이거 결국에 뭐겠어? 얘 니은이구나. 니은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지식적인 거 하나만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내 몸에는 운동령과 감각령과 연합령이라는 게 있어. 내 대뇌에는 운동령, 감각령, 연합령이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정수리 있잖아. 그러니까 뇌에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나 있는데 이 주름들 중에서 여기 정수리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골짜기가 아주 깊어요. 여기 있는 골짜기가 아주 깊고 이 골짜기의 앞쪽이 운동령이고 뒤쪽이 감각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내 대뇌에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명령 처리가 돼서 앞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령, 감각령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물론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 지식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자료는 다 나와 있잖아. 괜찮지?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 보시면 나는 동그라미 니은의 단면이다 라고 그랬어. 나는 동그라미 니은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기억 니은은 모두 회색질이냐? 그쵸? 기억 니은은 전부 다 회색질이 되겠죠.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바깥쪽이니까. 맞는 얘기.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왼손의 손가락이 움직이느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에다 자극을 땅 때렸어. 그럼 이거 지금 오른쪽 운동령이지? 그럼 내 뇌의 오른쪽은 왼쪽을 관리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를 땅 때리면, 여기를 땅 때리면 왼쪽 손가락이 움직이겠지. 됐지?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와서 8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어떤 기관 X하고요, 중추신경계 사이에 흥분의 이동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중추신경계 그림 나와 있고, 뇌하고 척수, 중추신경계 나와 있고, 쭉 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 잘렸지만 이거 A입니다. A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는 자극을 주고 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 지점의 숫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자극 준 지점 A라고 할게. 그럼 A를 내가 땅 하고 때려. 그럼 이 자극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전도가 되겠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겠지. 됐지? 그런데 이제 신경절을 만나게 돼요. 신경절을 만나게 되면 여기로 요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축상말단에서 이웃한 신경세포체니까 여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요, 못 넘어가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쭉 또 전도가 돼. 전도가 쭉 되면 여기 넘어갈 수 있겠니, 없겠니?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이쪽으로 쭉 이렇게 전도가 되겠지. 그러면 A만 때리면 얘들아 여러분 어때요? B도 흥분하고요, C도 활동전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 얘기야. 3개 만들어졌다는, 지점의 수가 3개란 얘기는. 그러면 B 때리면요, 여기서 이렇게만 가겠죠? 여기는 갔다가 이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2개만 흥분할 거야. 됐지? 그럼 C 때리면요, 1개만 흥분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X는 방광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X가 뭐겠어? 이거 안 했구나. X가 뭐겠어요?
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세포로 두 개 되어 있는 자율신경입니다. 일단 척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교감신경을 의심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럼 너무 지저분한가요? 지울까? 절전섬유가 더 길잖아. 그럼 부교감신경이죠. 됐죠? 그럼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도착한 곳, 특히 척수의 끝에서 도착한 곳, 방광. 됐어? 그래서 기억은 방광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에서 A 값은 말씀드렸지? 1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C의 끝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느냐? 아니요. 부교감신경이잖아.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GO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보다 오히려 9번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9번 문제 한번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어렵다기보다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 여기서 잠깐,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그럼 누구 이야기 하는 거겠어? 중뇌 이야기 하는 거겠죠? 중뇌 이야기 하는 걸 거야. 그래서 중뇌가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다시 문제. 뉴런 A부터 D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냈대. 자,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왜 그러는 거야? 빛이 밖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동공의 크기를 줄여서 빛의 양을 줄이겠다는 뜻이야. 그걸 누가 한다? 중뇌가 컨트롤을 한다. 그럼 다시. 자, 여기 정리하시면 일단은 A, B하고 C, D를 가만히 보니까 A, B는 어때? 앞에가 짧죠? 그럼 이건 무슨 신경이야? 교감신경이 되겠다. 교감신경. 그 다음에 B는 부교감신경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시 여기 중뇌가 구분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출발하잖아요. 중뇌에서 출발하니까 그대로 중뇌에서 부교감신경 출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교감신경은요, 언제나 척수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중뇌에서 일단 척수로 가서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자,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 볼게.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이 커져요. 그래서 동공이 커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커져. 그림으로 안 나왔네? 내가 쓸게. 커지는 거 확인하시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신경이야. 그럼 휴식신경이면 잠자야 되지? 빛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동공이 작아져. 확인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 보시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네? 그럼 교감, 부교감 중에 누가 일을 한 거야? 그치? 부교감신경이 일을 한 거지. 얘는 부교감신경이 일을 한 거야. 됐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씩 문제를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맘대로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안 그러신 친구들은 괜찮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제가 부교감신경이 휴식신경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 휴식신경 하면서 이제 혼자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는 밤에 휴식을 취하니까 밤에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구나. 그럼 밤에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는구나.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는데 왜 이 자료에서는 밤에 동공의 크기가 크지? 막 혼자 막 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 교감신경은요, 어두운 곳에서 흥분하는 거야. 응? 왜?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 보면 확인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요. 밝은 곳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 거야. 자, 여기 빛이 세면 셀수록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됐지?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 이제 보기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A는 척수의 전근을 구성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A가 척수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운동신경이잖아. 그럼 전근을 구성한다. 맞네요. 됐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C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C의 신경세포체가 중뇌에 있잖아. 중뇌, 중간뇌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P1에서 P2로 갈 때, 야,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니? D에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부교감신경의 신경전달물질은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으니까. 자, B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교감 신경에서 분비되는 건 적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값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지. 그지? 우리 이과니까 이런 거 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근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5강 문제풀이 마무리 하고요. 자, 나머지 이제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5강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6강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가 없다면 또 없기를 바라는데, 이제 요 영상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듯 싶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하고 이제 직접 교실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만 계속 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이제 과제를 제가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안 드리면서 계속 이제 영상만 올렸었는데, 조금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안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만나기 전까지 해가지고 남은 영상도 좀 이렇게 잘 좀 보시고, 특히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EBS 강의도 있고 뭐 사설 인강 강의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꼭 공부를 좀 잘 충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여러분들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선생님 저 수능 최저 필요 없는데요? 뭐 벌써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은, 내신 성적은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여러분이 수능 최저가 필요 없다고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알량하게 몇 년 이제 3학년 지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사람 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만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간에, 이것저것 아직까지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여러분들이고, 그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이 이제 20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트레스도 좀 드릴 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고생하셨습니다.